대리기사 출신이면 운전은 잘하시겠네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상견례 자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정우조차 차마 어머니를 바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민서 아버지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남을 낮춰야 높아지는 체면은 오래 못 갑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으며 던진 말은 가벼웠지만 받아친 그 한마디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내려앉았죠. 민서 어머니는 숨을 삼켰고 정우 어머니 윤 회장은 잠깐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호텔 안쪽 조용한 룸, 정갈하게 놓인 접시와 잔, 겉으로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하지만 민서 아버지가 한때 대리운전을 했다는 말이 나오자 그 집안의 진짜 눈높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만 들었지 왜 밤마다 남의 차를 몰았는지 그 조용한 침묵 뒤에 얼마나 긴 시간이 쌓여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끝내 고개를 숙이게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상견례가 있던 날 아침, 민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직 해도 다 오르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었죠. 눈을 감으면 오늘 저녁 식탁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까지 겁을 먹는 게 정상일까 싶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사람이었고 정우 역시 민서를 아끼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결혼 준비를 할수록 기쁜 마음보다 긴장이 먼저 쌓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우 어머니 윤 회장이었습니다. 첫 인사를 갔던 날부터 민서는 그 사람의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사람을 반갑게 보는 눈은 아니었거든요. 어디서 일하나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죠? 고향은 어디예요? 집은 자가인가요? 말은 정중했지만 하나하나가 살핌이라기보다 확인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보려는 확인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집안인지 재보는 질문처럼 느껴졌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민서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말투가 조금 차갑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없다고도 했죠. 하지만 민서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상대를 편하게 보는지 위아래를 따져보는지는 짧은 말 몇 마디면 충분히 느껴진다는 걸요.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냄비 뚜껑을 조심히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텔에서 식사할 건데도 어머니는 아침부터 뭔가를 자꾸 챙기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슬리퍼를 끌고 부엌 문 앞에 섰을 때 어머니는 작은 유리병을 행주로 닫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매실청이야. 직접 담근 거.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민서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저런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런 거 안 가져가도 돼. 그래도 빈손은 좀 그렇잖니. 처음 보는 자리인데. 어머니의 말엔 옛사람다운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고 혹시라도 예의 없어 보일까 늘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죠. 민서는 어머니가 좋은 옷 하나 살 때도 자기 건 늘 뒤로 미루던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상견례라고 며칠 전부터 옷을 꺼냈다 넣었다 하며 마음을 다듬고 있었어요. 안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단정히 받쳐 입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말끔해 보였죠. 민서는 문틀에 기대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화려하진 않아도 늘 반듯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표정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도 아니었죠. 왜 이상하냐? 아버지가 거울 너머로 딸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멋있어서요. 민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멋은 무슨, 단정하면 됐지. 그 담백한 말이 오히려 민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으로 버텼으니까요. 좋은 척도 안 하고 힘든 티도 안 내고 그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해내는 사람. 민서는 중학생 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대리운전을 나간다는 걸요. 겨울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왔다가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듣게 됐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공기를 묻힌 채 구두를 벗고 들어왔고 민서를 보자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민서는 졸린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 그때 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잠깐 일 좀 도와주고 왔다. 들어가 자라. 나중에야 알았죠. 그 무렵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걸요. 갑자기 이사를 갔고 어머니가 아끼던 반지가 어느 날 사라졌고 아버지 얼굴엔 주름이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억울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굴 탓하지도 않았어요.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날도 있다. 그 말만 남겼죠. 민서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울고 화내고 원망이라도 하면 옆에서 같이 버틸 수 있을 텐데 아버지는 늘 자기 몫의 무게를 혼자 조용히 안고 갔으니까요. 아침 식탁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식은 밥에 국을 말아 민서 앞에 놓아주었고 아버지는 반찬을 조금 집어 딸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오늘 밥은 먹고 나가야지. 빈속이면 더 떨린다. 민서는 억지로 한 숟갈을 뜨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작 떨리는 건 식당이 고급이라서도 예비시댁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민서 얼굴을 잠깐 보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자리에 가는 거지 심판받으러 가는 건 아니다. 민서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말은 늘 그랬습니다. 세게 밀어붙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복판에 조용히 남았죠. 잘 안 되면 어떡해요. 민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가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좋은 날인데.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불편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뚤어서야. 우리가 고개 숙일 이유는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아버지 소매를 조용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실밥 하나 없는 소매였지만 한 번 더 만져보는 손길에는 부부만 아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죠. 여보, 괜히 마음 상해도 참지 말고 말해요. 어머니가 낮게 말하자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더 참지 마. 얼굴에 다 보일 텐데. 그 말에 어머니도 작게 웃었지만 민서는 그 짧은 웃음 뒤에 숨은 긴장을 알아챘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밖엔 토요일 오후의 차량이 빽빽하게 이어졌고 내비게이션 소리만 또박또박 흘러나왔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켰다가 껐습니다. 정우에게선 벌써 세 번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입구에 나가 있을게요. 그리고 잠시 뒤 하나가 더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예민하셔도 오늘은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민서는 그 문장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잘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 어려운 순간에 자기 편을 분명히 드는 사람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정우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정우는 허리를 깊게 숙여 민서 부모에게 인사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서 아버지가 가볍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합니다. 정우는 말투도 태도도 분명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정우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오늘 이 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룸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우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다 삼키는 사람처럼 보였죠. 민서가 먼저 물었습니다. 많이 긴장돼? 정우는 잠깐 민서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괜히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오늘 좀 말끝을 흐리는 걸 보고 민서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정우도 알고 있구나. 오늘 식탁이 그냥 웃고 끝날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룸문이 열리자 정갈한 상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직사각형 식탁 위로 접시와 잔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안쪽 창가 자리에 윤 회장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 차림, 반듯한 자세,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얼굴. 어서 오세요. 윤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민서는 그 말보다 자신들을 훑는 시선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가방, 신발, 옷차림, 들고 온 작은 종이 가방까지 그 눈길은 너무 빨라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정우 아버지 한상국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데요. 원래 약속엔 늦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바쁘네요. 겉으론 아무 뜻 없어 보였지만 민서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민서 부모는 차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가져온 매실청 병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직접 담근 건데 혹시 괜찮으시면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윤 회장은 병을 한번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말은 예뻤지만 받는 손길엔 따뜻함보다 형식이 더 많았습니다. 민서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쿡 찔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윤 회장은 민서를 향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떤지, 결혼 후에도 계속 다닐 건지, 아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였지만 민서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정우가 중간중간 말의 결을 부드럽게 바꾸려 했지만 윤 회장은 매번 다시 자기 흐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선이 민서 어머니에게 옮겨갔습니다. 사모님은 식당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크진 않고 동네에서 오래 했어요. 식당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고생 많으셨겠어요. 민서 어머니는 얌전히 웃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다 그렇죠. 그 다음 시선은 천천히 민서 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그 순간 괜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올 게 오는구나. 그 느낌이 먼저 들었죠. 아버님은 예전에 운전 쪽 일을 하셨다던데요? 아버지는 숨기지도 둘러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 뒤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 입가엔 얇은 웃음이 번졌고 민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그 여자는 웃으며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기사 출신이면 운전은 잘하시겠네요? 그 말은 웃는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지독했죠. 누군가 대놓고 화를 냈다면 오히려 덜 모욕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마치 가벼운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잔을 들고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민서는 순간 귀 안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수저와 접시, 뜨거운 국물 냄새, 잔잔히 흐르던 음악까지 모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은 좀... 그러나 윤 회장은 아들의 말을 끈 듯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왜? 칭찬한 건데. 그 한마디에 민서 어머니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젓가락 끝이 접시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죠. 민서는 그 소리가 차라리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정우 아버지 한상국은 지금 막 룸 안으로 들어오려던 참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한상국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쪽 공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챈 얼굴이었죠. 윤 회장은 남편이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운전으로 먹고 살던 분이면 길도 잘 아시고 사람 상대도 잘 하시겠죠. 좋게 말한 건데 다들 왜 이러세요? 그때 민서 아버지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한 자리에서 그 소리만 짧게 울렸죠.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을 낮춰야 높아지는 체면은 오래 못 갑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식탁 위에 깔린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는 힘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입꼬리가 그제야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상대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걸 처음 느낀 표정이었죠. 한상국이 안으로 들어오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우는 난처한 얼굴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설명하지 못했죠. 어머니 말이 너무 선을 넘어서 입 밖으로 옮기는 것조차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이 먼저 웃으며 말을 가볍게 만들려 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사돈 어른이 예민하게 들으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민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어머니, 윤 회장을 향해 그렇게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며 한 번 숨을 삼킨 뒤 다시 정우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말씀은 누가 들어도 좋게 들릴 말이 아니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죠. 윤 회장은 그 차분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맞받아친다는 사실이 불쾌한 듯 보였어요. 민서 씨가 좀 예민한가 보네요. 결혼하면 이런저런 말 더 듣고 살 텐데 그때마다 다 상처받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돌려 말한 훈계 같았지만 사실상 길들이기에 가까웠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정우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사과하셔야 합니다. 방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우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윤 회장은 아들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좁혔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니? 정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셨으니까요. 민서 어머니는 괜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히 분위기 더 안 좋아지게 그만들 하세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먼저 일을 키우지 않으려 했죠. 자기 감정보다 자리 분위기를 더 걱정하는 사람. 하지만 민서 아버지는 아내와 달랐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윤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자고 말한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직업으로 먼저 판단하는 자리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어렵겠지요. 그 말은 마치 평범한 사실을 전하듯 담백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한상국은 그제야 상황의 윤곽을 알아챈 듯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윤 회장은 남편의 눈빛을 보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어적으로 웃었죠. 당신도 참, 사람 하나 말해. 다들 너무 예민하잖아요. 대리운전하셨다길래 그냥 한 말이에요. 한상국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한번 침묵이 길어지면 오히려 주변이 더 긴장했습니다. 정우는 손등 위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런 정우를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내 편을 드는 사람,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자체를 만든 집안도 결국 정우의 집안이었죠. 사랑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을까? 민서는 벌써부터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상국이 민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 한마디에 민서 아버지는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 탓을 하려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상국은 그 말에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얼굴로 아내를 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어요. 윤 회장은 그제야 표정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 그것이 불쾌한 듯했죠.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엉망이 될 줄은 아침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타이밍을 살피며 새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가 방안 공기를 느끼고는 매우 조용한 손짓으로 접시만 내려놓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짧은 장면조차 민서에겐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남의 눈에까지 이상한 집안처럼 보였을까 봐서요. 정우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말에 윤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니? 상견례를 하다 말고 일어나자는 거야?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상태로 무슨 이야기를 더 합니까? 민서 어머니는 놀라서 정우를 받고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여기서 끝나는 건가? 결혼도 관계도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민서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그 한마디에 모두의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탁 위 냅킨을 정리하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자리가 불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끝내는 건 아이들한테 더 좋지 않겠지요. 윤 회장은 그 말이 자기 체면을 살려준다고 느꼈는지 잠시 굳었던 얼굴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민서 아버지의 다음 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대신 저도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한상국도 정우도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리운전이든 무엇이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말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든 무게가 너무 단단해서 아무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사람을 직업으로 먼저 재는 자리에 딸을 오래 세워둘 생각은 없습니다. 민서는 그 순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단지 자신을 감싸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크게 내세우지 않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존엄과 딸의 존엄을 같이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한상국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엔 사과도 당혹감도 묘한 존중도 섞여 있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향해 똑바로 말했습니다. 여보, 사과하세요. 이제 윤 회장도 더는 가볍게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맞은편 사돈도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윤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마지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말이 지나쳤다면 미안합니다. 그 사과는 온전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 상황을 덮기 위해 던지는 말에 가까웠죠. 민서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죠. 그 순간 윤 회장은 이겼다는 안도보다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려 했는데 정작 품위에선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얼굴이었어요. 식사는 다시 이어지는 듯 했지만 이미 처음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편하게 웃지 못했고 수저를 드는 손끝마다 미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죠. 민서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닐 거다. 이건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윤 회장의 눈빛도 같은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사과 뒤에 남는 후회보다 상대를 다시 알아보겠다는 낯선 경계심이 더 짙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식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국물이 식기 전에 드시라는 직원의 안내도 있었고 접시를 바꾸는 손길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음의 상견례는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숨기고 앉아 있었죠. 민서는 수저를 들고도 몇 번이나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에 넣는다고 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계속 딱딱하게 굳어있는 기분이었어요.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최대한 차분한 척하고 있었지만 민서는 그의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있는 걸 봤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그건 알 수 있었죠. 문제는 그걸 안다고 해서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문제까지 함께 견딜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이 조금 거칠었던 건 인정할게요. 그 말에 민서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사과가 이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윤 회장은 역시 윤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 결혼은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한상국이 옆에서 짧게 한숨을 쉬었지만 윤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나중에 부딪히는 일이 많거든요. 저는 그걸 미리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말만 들으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죠.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얼굴로 사람을 찌르는 방식이 가장 잔인할 때가 있으니까요. 민서 어머니가 조용히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딪히는 일은 어느 집이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과하셨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민서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정면으로 받아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윤 회장도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상대가 마냥 물러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씩 느끼는 눈빛이었죠. 그때 한상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려면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윤 회장은 남편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당신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한상국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답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지금 가운데에 끼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자기가 결혼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쉽게 놓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민서 마음속에선 다른 생각도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 사람은 저쪽 사람이다.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 순간 민서는 자기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이렇게 선명하게 남의 편처럼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정우가 먼저 민서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뜻이 너무 분명하게 담긴 눈빛이었죠. 하지만 민서는 그 눈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지켜주는 행동이 더 필요한 순간도 있으니까요. 식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한상국이 민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예전에 어느 쪽에서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자체는 정중했지만 민서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해하실까 봐서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운송 쪽 일을 좀 오래 했습니다. 민서는 그 대답을 듣고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운송 쪽, 그렇게 짧게만 말하는 걸 보니 여전히 자세한 얘긴 꺼낼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상국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송이라 그 짧은 반응이 민서에겐 묘하게 걸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더듬어 떠올리는 사람 같았거든요. 윤 회장은 그 기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다시 말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다들 숨기는 게 많더라고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보면 빚이니 투자니 복잡한 일이 얽힌 집도 많고요. 그 말은 이번에도 민서네를 향해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노골적인 불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왜? 틀린 말 했니? 틀린 말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계속 사람을 의심하고 재단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엔 정우 목소리가 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을 한참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결혼할 사람 앞이니까 엄마가 다 나쁜 사람 같지?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사실상 긍정처럼 들렸죠. 민서는 그 순간 이 사람도 오늘 마음을 정한 걸까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든 더는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민서 아버지가 한상국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 대표님 아니십니까?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한상국 눈빛이 선명하게 흔들렸습니다. 윤 회장도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죠. 정우는 아버지와 사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한상국은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민서 아버지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사람을 오래된 안개 속에서 꺼내보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민서 아버지는 작게 웃지도 반갑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비 오는 밤이었죠. 그 한마디에 한상국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민서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저 집이 예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그런 얘긴 한 번도 들은 적 없었습니다. 윤 회장이 먼저 의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셨어요? 한상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는 민서 아버지를 향해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그때 서해안 쪽 휴게소 지나서 차를 세워주셨던 민서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날 많이 취해 계셨습니다. 한상국 얼굴에서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정우와 윤 회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숨도 쉬지 않고 듣고 있었죠. 한상국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었습니까? 민서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죠. 누군가라면 이쯤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상대를 민망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는 쪽이었어요. 그날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한상국은 그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잠시 내려놓고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날 일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 회장이 처음으로 불안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런 톤으로 과거 일을 꺼내는 걸 익숙하게 보지 못한 사람 같았죠. 정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한상국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듯 했어요. 비가 아주 많이 오던 밤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길어졌고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았죠. 차를 두고 들어가야 했는데 그날따라 무리하게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회장이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민서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더군요. 정신도 흐려졌고요. 한상국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감각이 몸에 다시 돌아온 듯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마침 대리기사로 오신 분이 상태를 바로 눈치채고 제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대로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고 응급실까지 같이 들어와 줬어요. 정우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한상국은 민서 아버지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돈 어른입니다. 정적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서는 머릿속이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일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서의 질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딸 쪽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짧은 대답에 민서는 괜히 더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답다고 생각했죠. 생색내지 않고 자기 공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 한상국은 자리에서 조금 몸을 숙였습니다. 그 자세엔 놀람보다 감사와 부끄러움이 더 짙었습니다. 그날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찾으려 했는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민서는 윤 회장 얼굴을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돈을 대리기사 출신이라고 가볍게 깎아내리던 얼굴에서 이제는 분명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여는 천문이라는 걸요. 한상국의 말이 끝난 뒤에도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죠. 방금 전까지 민서 아버지를 깎아내리던 자리에 전혀 다른 무게가 내려앉았으니까요. 윤 회장은 한상국을 바라보다가 이내 민서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든 감정이 순수한 미안함만은 아니라는 것도 민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람, 불편함, 그리고 체면이 무너졌을 때만 나오는 불안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죠.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윤 회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아버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와드린 건 그날의 일이고 오늘 자리는 아이들 일로 만난 자리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윤 회장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민망했을 겁니다. 상대를 알지 못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 알아볼 생각조차 없이 먼저 아래로 내려다봤다는 뜻이 되니까요. 한상국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병원 도착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은 응급실 접수까지 같이 해주시고 가족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겠죠. 하지만 한상국 입으로 그날의 긴박함이 다시 나오자 그 시간의 무게가 새롭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정우가 아버지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왜 저희는 몰랐어요? 한상국은 물컵을 한번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 군대 있을 때였다. 괜히 놀랄까봐 상황 지나고 나서 크게 얘기하지 않았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모욕한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 목숨을 살린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였죠. 윤 회장은 입술을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불편했습니다. 사과를 하든 변명을 하든 뭐라도 분명히 해야 할 순간인데 그 여자는 여전히 어떻게 체면을 덜 잃을지만 계산하는 얼굴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때 민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도 우린 오늘 그걸 꺼낼 생각은 없었어요. 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민서 어머니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도운 일을 거래처럼 올려놓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 일과 오늘 일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기 부모는 정말 끝까지 상대를 눌러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 점이 자랑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론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준다는 게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제야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으로는 쉽게 지지 않았죠. 제가 아까 지나친 말을 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사과드릴게요. 다만 전 몰랐던 일이고 모른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민서 아버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침묵하다가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를 때일수록 사람을 가볍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 한마디에 윤 회장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받아치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한상국이 이번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잘못했어요. 사돈 어른이 누구였는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어요. 윤 회장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섭섭함도 있었고 배신감도 섞여 있었죠. 당신은 늘 그래요. 남 앞에서는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한상국은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식탁 위에 남은 허세를 뚝 잘라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우도 그 말을 이어받듯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윤 회장은 아들과 남편을 번갈아 보다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더 말해봐야 자기만 불리하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상국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강연물류 쪽도 예전에 하신 적 있습니까? 민서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인지 눈썹을 살짝 찌푸렸죠. 민서 아버지는 한상국을 잠시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잠시 맡았었습니다. 잠시, 그 말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한상국은 그 대답을 듣자 표정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어디서 뵌 분 같았군요. 강연물류 정리된 뒤 업계에서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윤 회장이 이번엔 정말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강연물류요? 그 회사, 당신이 지금 하는 투자건이랑 연결돼 있는 그쪽 말이에요? 한상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순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 얼굴엔 방금 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 확실히 떠올라 있었죠. 한상국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 확장하려는 물류센터 건도 그 라인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존 지분 정리와 투자 판단이 그쪽에서 움직여야 최종이 나는 구조죠. 정우가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많이 중요한 겁니까? 한상국은 짧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마지막 승인에 가깝다. 민서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우 집에서 크게 밀고 있는 사업의 핵심 흐름 어딘가에 자기 아버지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굳이 드러내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윤 회장이 민서 아버지를 보며 조금 달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쪽과 연결이 있으신 겁니까? 민서는 그 질문이 싫었습니다. 방금 전까진 대리기사 이력만 보고 사람을 깎아내리더니 이제 와선 가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니 말투부터 달라졌으니까요. 민서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 인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이었지만 한상국은 충분히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민서 아버지를 향해 정중히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실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민서는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 싶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럴 일까진 없습니다. 그 대답은 선을 그은 듯도 괜찮다는 듯도 들렸습니다. 한상국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윤 회장은 그 짧은 오가는 말 사이에서 표정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무시, 그 다음엔 당황, 지금은 계산이었습니다. 민서는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더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자기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읽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오래 앉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물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한 번에 민서에게 모였습니다. 민서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야기해도 좋은 말이 오갈 것 같지 않고요. 무엇보다 제 부모님이 더 불편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정우가 곧바로 민서를 봤습니다. 붙잡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민서 어머니가 딸 쪽을 걱정스럽게 보았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말리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윤 회장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전처럼 흘려보낼 수 없는 국면이라는 걸 느낀 듯 했죠. 한상국이 먼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다시 정식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서 아버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도 뒤따라 일어섰고 민서 역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서를 따라 밖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서 아버지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우 씨는 잠시 계세요. 정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윤 회장도 한상국도 그 말에 고개를 들었죠. 민서 아버지는 정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머니를 막은 건 봤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좋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누구 편에 설 수 있는지 그걸 오래 증명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우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죠. 민서는 아버지의 그 말이 정우에게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마라.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약속보다 먼저 시켜야 할 감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민서는 문 밖으로 나서며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이 상견례는 망가진 게 아니라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자리였다고요. 호텔 로비를 나서는 동안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회전문을 지나 바깥 공기를 마실 때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걸었죠. 민서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따라 나왔는지 윤 회장이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그 말에는 속상함도 있었고 민서를 향한 미안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딸 결혼 앞두고 좋은 자리 한번 만들고 싶었을 텐데 결국 이런 기억만 남게 됐으니까요. 민서는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머니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그래도 너 결혼하는 자리잖니. 괜히 우리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순간 민서는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끝까지 자기 탓부터 하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런 자리에 숨길 수 없는 게 나온 거야. 짧은 말이었지만 민서에겐 그게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드러난 건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바닥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빠른 걸음소리가 났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민서 씨. 민서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정우 얼굴은 아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숨을 급하게 몰아쉰 티도 났죠.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한번 바라봤죠. 아버지는 민서 눈을 보고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차에 있을게. 천천히 와라. 어머니도 딸 어깨를 한번 쓸어주고 먼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보다 다시 정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말하려고. 정우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지금 상황이 너무 크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민서 씨,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민서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어? 정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 예민하실 수는 있다고 나한테 몇 번 말했지. 말투가 차갑다고도 했고, 그런데 그 정도였어?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변명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기도 하니까요. 나는 오늘 어머니가 한 말도 문제였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무서웠어.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민서는 주차장 기둥 쪽을 잠시 봤다가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빠가 한때 대리운전했다는 말 하나만 듣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했잖아. 그건 그냥 말실수가 아니야. 원래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지. 정우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바로 막지 못했어. 그 문장이 떨어지자 정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짚였다는 걸 스스로도 느낀 표정이었죠. 나도 알아. 그게 제일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너무 당황했어. 설마 저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은. 민서는 짧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했잖아. 정우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그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오늘은 우리 아빠 직업, 다음엔 우리 엄마 식당 일, 그 다음엔 우리 집 형편, 또 그 다음엔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까지.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못 버텨. 정우는 한 걸음 가까이 오려다 멈췄습니다. 안 그래. 내가 그렇게 안 되게 할게. 민서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안 되게 할게가 아니라 이미 오늘 된 거야. 그 말은 정우에게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꽉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한참 후에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끝내자는 거야? 민서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끝내자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도 가볍진 않았으니까요. 정우를 사랑했던 마음까지 거짓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 그 대답이 오히려 더 잔인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도 단절도 아닌 말은 사람을 더 오래 흔들어 놓으니까요. 하지만 민서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 지나면 잊힐 거라고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정우는 한참 민서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 줘. 내가 책임질게. 민서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책임?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난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보다 누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더 똑똑히 봤어. 정우는 더 이상 섣불리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차 쪽으로 걸어가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정우 씨, 오늘 우리 아빠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버텼는지 알아?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상대가 무례해도 자기까지 무너지면 결국 내가 지켜야 할 사람까지 같이 다치니까. 그 말은 아버지를 향한 존중이기도 했고 정우를 향한 마지막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민서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주차장 입구 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한상국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잠깐만요. 아버지가 차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한상국은 숨을 고르며 민선의 앞에 섰습니다. 방금 전 식탁에서보다 훨씬 다급한 얼굴이었죠. 오늘은 제 얼굴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상국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과만 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민서는 그 말에 긴장했습니다. 한상국 목소리가 단순히 상견례 실수 수습하는 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상국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낮게 말했습니다. 혹시 강연물류 지분 정리권 아직 손 안 떼셨습니까? 민서는 또 처음 듣는 이름이 나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여기서 묻습니까? 한상국은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일, 지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안에서 장난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야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민서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차분했지만 관심이 생겼을 때만 생기는 날카로운 집중이 스쳤죠. 무슨 뜻입니까? 한상국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겉으론 새 물류센터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지분 몇 개를 억지로 빼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돈어른 이름이 안 좋게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민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빠 이름이요? 한상국은 민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당신을 보고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 일도 있었지만 최근 투자 자료에서 몇 번이고 본 이름과 얼굴이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숨은 투자자라는 설정은 알았지만 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얽혀 있다는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상국은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름을 여기서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믿었던 쪽에서도 수상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사돈어른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업도 거기에 엮여 있는 거예요? 한상국은 아들을 바라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깊게. 그 말은 민서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견례가 단순히 인성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 집안 모두를 흔들 수 있는 더 큰 일의 입구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한상국을 한참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아이들 앞에서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 한상국은 곧장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다시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윤 회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주차장 입구에 선 윤 회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까 식탁에서 보이던 날카로운 기세와는 다른 얼굴이었죠.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자기 체면보다 더 큰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차에 타기 전 한상국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대로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 문제와 사업 문제는 따로 봐야 할 겁니다. 한상국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서는 그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된 모욕은 이제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아버지가 숨겨온 과거와 누군가 건드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정훈의 집도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서는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참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훈은 멀찍이 서 있었고 윤 회장은 남편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 다급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한상국은 대답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죠. 차가 천천히 출발하자 민서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오늘 무너진 건 상견례 분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을 둘러싼 믿음과 두 집안을 감싸고 있던 겉보기의 안정감까지 함께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민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만 감으면 호텔 식탁 위의 공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리기사 출신이면 운전은 잘하시겠네요? 그 말은 한 번 듣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의 지난 시간을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단 몇 초면 충분하다는 걸 민서는 너무 선명하게 봤죠. 더 힘들었던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손을 씻고 정장을 가지런히 걸어두고 말없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마치 오늘 일이 자신에게 아무 상처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요. 그런데 민서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으니까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단정해지는 사람. 거실에서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짧은 대답 뒤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문을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을 때도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이 집에서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가고 싶어? 드릴 말씀이 있어. 민서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아직은 안 보는 게 맞나?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라 그래라. 피한다고 정리될 일은 아니다. 점심 무렵 정우와 한상국이 민선의 집 근처 작은 찻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호텔도 아니고 격식을 차린 방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원목 탁자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조용한 곳이었죠. 정우는 들어오자마자 민서 부모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무거운 얼굴이었죠. 앉자마자 한상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민서는 아버지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한번 만진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한상국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지분 정리표와 최근 투자 검토 자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연물류가 정리된 뒤 남은 지분 일부가 몇 군데로 흩어졌습니다. 겉으론 깨끗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그중 일부를 억지로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종이 위 숫자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항목도 많았지만 아버지 이름이 분명히 몇 번 적혀 있었거든요. 누가 한 겁니까? 민서 아버지가 짧게 묻자 한상국은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처남 쪽입니다. 그 말에
민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 회장의 친정 쪽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한상국은 씁쓸한 얼굴로 설명을 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자 몇 명이 모여 새 물류센터를 세우는 구조처럼 꾸몄습니다. 그런데 실제 목적은 남아있는 옛 지분을 값싸게 정리하게 만든 뒤 통째로 넘겨받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 과정에서 사돈어른 이름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민서 아버지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한상국은 정면을 마주본 채 말했습니다. 직접 못 건드리니 주변 평판부터 흔들려 했습니다. 대리운전 이력도 누군가 일부러 흘린 정황이 있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 사돈어른을 이미 지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고요. 민서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나온 말이 그저 윤 회장의 인성 문제만이 아니라 뒤에서 흘러온 정보와 이해관계까지 섞인 결과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우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외삼촌한테 몇 번 이상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대요. 아버님이 예전에 망했고 지금은 이름만 남았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더 쉽게 본 것 같습니다. 민서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 거라고요? 한상국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더 빨리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찻집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컵받침에 닿는 작은 소리만 또렷했죠. 그때 민서 아버지가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내가 강연물류에서 손을 뗀 건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아직도 내 사람들 생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처음 듣는 말에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딸 쪽을 잠깐 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정리할 때 나 혼자 망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 오래 같이 일한 사람들, 거기 묶인 기사들, 창고 지키던 사람들 다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었지. 그래서 이름은 감춰도 완전히 놓지 못했다. 그 말은 민서에게 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뒤에도 조용히 사람들을 챙겼는지, 왜 밤마다 직접 현장을 돌았는지 이제야 이어졌거든요. 한상국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이 남겨두신 그 지분과 판단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처남 쪽에선 사돈어른이 완전히 물러났다고 시장에 믿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민서는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깎아내린 이유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이익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한 말, 내가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한 거, 그냥 감정 얘기만은 아니야. 우리 집안부터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민서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에 설 건데? 짧은 질문이었지만 찻집 안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정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 그리고 내 편에 있는 사람들 편. 민서는 그 답을 곱씹었습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말이죠. 정우는 숨을 한번 고른 뒤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건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해. 외삼촌 일도 내가 아버지랑 같이 정리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서 씨 부모님이 다시 상처받는 일은 없게 할게. 그때 한상국이 아들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부자의 뜻이 같아 보였죠. 민서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정우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사람은 급할 때 한 약속보다
돌아서서 한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정우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으로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 선택 앞에 서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상국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처남이 연결된 투자 라인을 끊고 자기 이름으로 들어간 검토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윤 회장에게도 분명히 말했죠. 사돈 모욕한 일은 가족 안에서 덮을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윤 회장은 직접 민선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한 체면도 말끝의 날도 많이 꺾여 있었죠. 윤 회장은 문 앞에서 민서 부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모르고 한 말이 아니라 제 눈이 삐뚤어져서 한 말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사과가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말은 아니라고 느꼈죠. 민서 아버지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다만 제 딸이 다시 같은 자리에 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윤 회장은 그 말 앞에서 끝내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강연물류 관련 문제도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지분을 흔들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허술했고 한상국이 선을 그으면서 판은 금세 뒤집혔죠. 민서는 그 과정을 보며 아버지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조용히 물러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한 번의 흐름을 바로잡는 사람, 그리고 자기 체면보다 사람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뒤로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억지로 답을 재촉하지도 않았죠. 민서는 그 시간을 보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이어지는지, 정말 자기 집안의 오래된 시선을 끊어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나 다시 믿어봐도 될까? 아버지는 잠시 웃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실수를 누구 탓 안 하고 바로잡는 사람은 다시 볼 가치가 있지. 민서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습니다. 상견례 날 가장 초라해져야 했던 사람은 대리운전을 했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재단하고 체면으로 남을 누르려 했던 쪽이었죠. 그리고 끝내 남은 건 돈의 높낮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의 무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무거웠던 건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남을 낮춰야만 자기 체면이 선다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의 품위는 이미 무너진 거겠지요. 반대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은 끝내 말보다 더 큰 무게를 남깁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